토목일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지난 시간 터널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터널을 실제로 굴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터널 굴착 방법입니다. 우선 터널의 시작은 광산일까요? 아니면 군사적 용도의 땅굴일까요? 광산도 터널처럼 생겼으니까 터널의 시작을 광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군사적 용도로 굉장히 옛날부터 땅굴이 이용됐기 때문에 이 땅굴을 터널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산이나 땅굴, 이렇게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굴과는 이 터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착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 광산부터 보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뭘까요? 광산 안에 묻혀있는 자원들을 바깥으로 캐내는 데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 안에 자원이 고갈될 경우에는 그 광산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그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터널은 어떤가요?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구조물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광산보다는 터널이 이 붕괴의 위험에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 굴착 방식도 조금은 다릅니다. 광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갱구의 가장 밑부분부터 굴착을 시작합니다. 이 갱구의 밑부분을 굴착하기 시작하면 그 굴착된 부분의 바로 윗부분은 지반이 느슨해지고, 이 밑부분을 굴착하면서 그 느슨해진 지반이 같이 쉽게 굴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단면의 갱구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임시적인 지보재들을 설치하고 바로 그 다음 굴착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굴착 방식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터널의 굴착 방식은요, 이 갱구의 가장 윗부분부터 벤치컷 방식으로 굴착이 진행됩니다. 이 벤치컷 방식은 계단형으로 이 굴착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 단번에 파지 않고 조금씩 집안의 영향을 최대한 조금 주고 작업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제로 터널은 갱구 상부부터 굴착을 시작해서 바로 갱구 천장 부분에 안정화 작업을 하고 굴착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굴착이 진행된 갱구의 바로 윗부분 집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다음은요, 이 터널의 시작을 조금 볼 텐데요. 아마도 이 구조물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터널은 터널인데 이 터널을 이용하는 게 물입니다. 관계용 수로인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도 5,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옛날입니다.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하천이 있는 곳에서 물을 길러서 이 물이 부족한 마을까지 이 물이 스스로 흘러오게끔 했던 수로인데요. 1단원에서 보여드렸던 이 수도교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도교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교량을 통해서 이동시켰다면 카나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 터널을 통해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상 위에 다리를 짓는 건 쉽지만 땅 속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몇십 킬로미터 되는 관계용 수로를 뚫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들의 토목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 터널을 굴착한 방식을 보면요. 이 지상에서 수직갱,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좌우를 굴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마다 사람이 들어가서 좌우를 굴착하게 되고, 그렇게 굴착한 통로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 관계용 수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계용 수로의 일부 구간은 남아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외여행 가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실제로 이렇게 수직갱을 파서 터널을 굴착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에 의한 굴착, 두 번째는 기계에 의한 굴착, 그리고 세 번째는 발파에 의한 굴착인데요. 이 인력에 의한 굴착은 바로 전에 보셨던 카나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직접 굴착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 기계에 의한 굴착 같은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방식과 함께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요즘 인력에 의한 굴착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의한 굴착은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되는 기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TBM, 쉴드, 로드 헤더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TBM과 쉴드는 뒤에서 다루니까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로드 헤더는 시트의 밑부분에 보면 로드 헤더의 그림 파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을 기계에 의한 굴착이라고 하고 발파에 의한 방식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을 가지고 굴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굴착하고자 하는 터널의 갱부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해서 터뜨린 후 그곳에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발파에 의한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파에 의한 방식은요, NATM이라는 공법인데요. 보통 쉽게 나튼 공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선 이 갱구 부분에 구멍을 뚫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하기 위한 구멍인데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작업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보드릴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 건설 장비가 와서 큰 대롱을 가지고 이 천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구멍의 깊이에 따라서 이 굴착되는 정도나 바깥으로 전달되는 소음이나 진동이 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뚫린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일정량 넣고 도선을 설치하고 갱문을 덮고 그리고 모든 작업자들이 터널 바깥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파가 이루어지고 나면 갱구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무너진 흙과 돌들을 트럭에 싣고 나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시공하는 것은 쇼크리트와 록볼트입니다. 일단 터널이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요. 집안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재빨리 쇼크리트라는 것을 터널 벽면에 뿌리게 됩니다. 이 쇼크리트는요. 콘크리트라고 불리는 그것을 압축 공기와 함께 노즐에 넣고 이 뿜어 붙이기를 하는 건데요. 이 쇼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와 다른 것은 벽면에 붙었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금방 굳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쇼크리트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에 얼른 쇼크리트로 터널 벽면을 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하게 되는 것은 록볼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록볼트 같은 경우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못처럼 생긴 긴 대롱이 땅 속에 박히게 되면 이 못이 막 팽창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를 미는 작용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1차로 쇼크리트가 시공된 벽면에 구멍을 뚫고 이 록볼트를 시공하고 나면 이 록볼트가 팽창하게 되고 집안을 서로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쇼크리트 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긴급한 공사들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터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터널의 벽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이닝 공사입니다. 실제로 거푸집인데요. 이렇게 생긴 조립형 거푸집을 터널 안에서 조립하게 되고 이 거푸집이 터널 안쪽에 설치되게 되면 그 사이에 위쪽부터 콘크리트 펌프를 넣고 콘크리트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양생되고 나면 이 거푸집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이 라이닝 거푸집이 관통하게 되면 터널 전 구간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튼 공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안을 딱히 가리지 않아서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을 공사할 때 이 나튼 공법이 쓰였는데요.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이 나튼 공법을 이용한 터널들이 많이 굴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BM 공법인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저것이 이 칼날입니다.
저 원형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회전되는 원형 칼날과 그 안에 자그만하게 있는 검정색 칼날이 서로 각기 회전하면서 이 굴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TBM 공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안에서 굴착이 진행됩니다. 이 TBM 공법 같은 경우에는요, 딱딱한 안반 지형을 깎는 굴착 방법인데요. 이렇게 칼날이 회전하면서 안반을 굴삭 또는 파쇄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이 기계의 뒷면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기계로부터 나오는 버력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면을 분할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TBM 굴착 같은 경우에는 터널의 전단면을 한꺼번에 굴착하는 전단면 굴착 방식이 되겠고요. 이 전단면 굴착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터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계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BM 공법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터널, 그리고 그 터널에 맞는 TBM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기계를 맞춤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TBM 공법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작업이 용이하지만 초기에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TBM을 가지고 최초 굴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작업인데요. 1994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50.5km나 되는 긴 해저 터널이었고요. 기존에 영국과 프랑스를 배로 이동할 때에는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면 이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경우 바다 너머 영국을 가는데 이동 시간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 터널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리도 아니겠죠. 그 다음은 쉴드 공법입니다. 사실 TBM 공법과 쉴드 공법은 사실 그 기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TBM 공법처럼 원통형으로 생겼고 앞부분이 회전하는 것은 쉴드 공법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집안은 전혀 다른데요. 안반 집안에서 굴착이 진행되었던 TBM과 달리 이 쉴드 같은 경우에는 연약 집안에서 굴착이 진행되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 집안 자체는 집안이 잘 흐트러지기 쉽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칼날을 가지고 깎아내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이 잔뜩 담긴 컵에서 이 스쿱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뜰 때 어떻게 뜨시나요? 깎으시나요? 네, 이 숟가락을 밀어 넣고 이 아이스크림을 떠서 옮기시죠. 이런 방법으로 쉴드가 앞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연약 집안을 떠서 굴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굴착되기 때문에 이 쉴드 공법은 연약 집안에서만 사용되는 굴착 방식입니다. 근데 이 연약 집안 같은 경우는요, 굴착되고 나서 빈 공간을 유지할 만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트만 해도요, 폭발하고 버력을 처리한 후에 쇼크리트를 치는데요. 사실 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드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강관입니다. 굴착할 수 있는 기계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강관이 있고 이 굴착하는 기계가 앞에서 전진한 후 굴착이 진행되면 뒤에서는 강관이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변 집안이 무너지기 직전에 강관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강관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이 강관이 지나가기 전에 터널 안쪽에 라이닝 공사를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나튼 공법처럼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에서 보시는 세그먼트라는 것을 제작해서 조립하게 되는데요. 이 라이닝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벽체를 조각 내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닝 블록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일만 하면 라이닝 공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쉴드 공법 같은 경우는요, 1818년 마트 브루넬이라는 사람이 배존벌레 조개라는 것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해군이었을 때 배 밑바닥에 이 조개가 구멍을 내는 것을 보면서 쉴드 공법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쉴드 공법을 가지고 템즈강 밑에 있는 하저 터널을 공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법 자체가 밀어내는 공법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을 전달하는 것이 적어서 이 도시 속에서 터널 공사를 할 때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쉴드도 TBM과 마찬가지로 전단면 굴착이기 때문에 이 터널에 맞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 기계를 맞춤 제작하기 위해선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TBM과 같습니다. 쉴드 공법으로 라이닝 공사가 마무리되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된 터널 안에 필요한 시공을 마무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터널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법은요, 사실 굴착 공법은 아니고요, 터널을 만드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침매공법인데요. 이 침매공법 같은 경우에는 하저, 그러니까 강 밑바닥이나 해저, 바다 밑바닥에 터널을 설치해야 할 때 이 공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물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터널을 구간 잘라서 지상에서 만든 후에 배가 끌고 가서 필요 지점에다가 가라앉히게 되는 겁니다. 각 구간을 다 연결하게 되면 터널이 관통되고 그렇게 하저 혹은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한 블럭을 가지고 침매함이라고 부르고 이 침매함을 바지산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침매공법은 이 해저 터널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공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거제대교의 한 구간이 이 침매공법으로 해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터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정말 다양한 원리로 터널을 굴착해내는데요. 다음 시간은 3단원 도로, 철도, 터널이라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4단원 상하수도라는 단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